자, 이제 충격량 남았죠? 충격량 우리 대문자 I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제 충돌했을 때 얘기죠. 충돌했을 때의 힘의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을 공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공식처럼 쓴다. 공식이다. 이렇게 쓰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이제 중요하지. 우리 F는 뭐의 단위죠? 힘은 뉴턴이죠. 그 다음에 얘는 초, 세컨드. 그래서 NS 이렇게 쓰지. 충격량의 단위는 NS다. 우리 얘를 갖다가 I를 충격량이라고 하고 F를 충격력이라 그래. 그런데 충격량, 충격력, 충격량, 충격력 발음이 막 겹치잖아요.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주로 이제 통과에서는 충돌할 때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델타 T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충돌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F 곱하기 델타 T라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식이 있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말로도 써줄게. 그래서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하고도 같다. 운동량은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우린 이걸 물리학에서 디멘전이라고 그러는데 단위가 똑같은 거야. NS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는 같은 단위다. 같은 단위다. 왜 같은 단위겠어요? F는 MA잖아. 거기에다 델타 T가 곱해진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얘는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 얘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세커잖아. 그러니까 SS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NS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똑같은 단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증명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증명해야 돼. 자, F 곱하기 델타 T가 델타 P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F는 MA 방금 썼지? MA에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델타 P라는 걸 한번 증명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A가 운동량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잖아.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M 곱하기 시간 변화량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것이잖아. 여기에 델타 T가 그대로 곱해지니까 델타 T가 사라지죠?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니? MV에 마이너스 MV의 제로 이렇게 되잖아. 얘는 뭐예요? P 마이너스 P 제로 처음 운동량. 이거 우리 뭐라고 써요? 운동량 변화량이다. 델타 P 이렇게 써. 그래서 자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인데 그거 다시 얘기하면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I는 F 곱하기 T라는 식도 있지만 이거 식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게 뭘로 나온다? 그래프로 연결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래프 문제로 나온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고1 때 많이 나와. 고1 통과해서. 그래서 Y축에는 뭐를 쓴다? 운동량을 쓴다. 그 다음에 X축은 뭐를 쓴다? 시간 T를 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 그래프의 형태가 뭐 이런 거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여기가 T1이라고 해봅시다. 0에서부터 T1까지. 여기를 T2라고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되잖아.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F 곱하기 델타 T더라. 이 화살표는 이제 벡터라는 표시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이거 니네 어디서 많이 본 시간이냐? 뭐예요? 이게 Y고 이게 T가 X잖냐. 그러니까 Y는 AX 꼴이잖아요. 1차 함수잖아. 그죠?
1차 함수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봐. y가 p고 x가 t니까 여기 있는 f가 기울기가 된 거야. 그러면 기울기 있죠? 이게 f가 되는 거야. 이게 f가 되는 것이죠. 여긴 기울기가 얼마야? 0이니까 f가 0인 것이지. 그러면 0에서 t1초까지의 운동의 종류가 나와버리죠. F가 지금 기울기에 F가 일정하면 힘이 크기가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 크기가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할 것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거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F가 0이니까 여기는 뭘까요? 이제 여기까지 등가속도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속도가 있을 거 아니니? 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운동 구간이야? 등속 운동 구간이 되겠죠. 왜? 기울기가 F기 때문에. 그래서 F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야? A 값이 일정하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Y축이 F로 준다고, 그 다음에 X축이 시간 T로 준다고요. 물론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니네들한테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로 할까요? 10이다. 10Nm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2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Y축이 F고 X축이 T일 때 이 면적,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면적의 의미가 바로 뭐다? 이게 충격량의 의미다. 앞으로 우리는 FT 그래프에서, 이걸 우리는 FT 그래프라고 하거든?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거의 면적의 의미는 뭐다? 충격량의 의미다. 그러면 이 충격량은 다시 얘기하면, 또는 면적을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요?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또 역학으로도 풀 수 있어. 이거 할 때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질량이 2kg인 물체다. 이렇게 문제에서 준다 그래봐. 그럼 니네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역학으로 만약에 푼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그래프 풀었었잖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2초고 3초죠. 여기가 얼마겠니? 2, 5, 10이니까 5m/s의 제곱. 가속도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되겠지. 속도 변화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2, 5, 10이니까 5m/s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또 증가하죠. 얼마가 되겠어? 이게 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구나. 에이,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다. 어떻게 그릴까? 여기를 1초로 하고 3초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림이 균형이 맞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2.5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2, 5, 10이니까 5m/s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둘 다 0 위값이니까 둘 다 플러스 값이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니네 이거 우리 배웠잖아. 시간 가속도 그래프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음 속도가 0에서 만약에 출발했다. 여기 V로 그리면, 얘를 갖다가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겠어? 0초에서부터 1초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초까지. 자, 어떻게 되겠어? 요게 이제 증가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꼴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할 거다.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2.5m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감소하는 꼴이죠. 근데 플러스 값으로 감소하는 거니까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아이고 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3초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여기가 5니까 여기는 7.5m/s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다.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한 건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나온다.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냐? 이걸 식을 변형해 보면 A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TT 사라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표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을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면 P는 F 곱하기 델타 T더라. 이게 Y는 AX 그래프하고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값이 F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F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그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0이니까 이건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F 곱하기 FT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FT 그래프를 적분한 이 면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충격량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충격량의 의미는 또 운동량 변화량이기도 하더라. 그럼 나중 속도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 속도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된다. 면적을 주고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학으로도 푸는 거를 방금 설명한 거야. 질량이 2kg 물체가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하면 질량으로 F를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가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5m/s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럼 이걸 갖다 시간 속도 그래프인 VT 그래프로 바꿀 수 있더라는 것이지. 근데 면적이 뭐야?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 면적의 의미는 뭐라고? 속도 변화량이라고. 근데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거니까 그 기울기가 증가하잖아요. 일정하게. 여기는 감소하잖아요. 기울기가. 니네 미분적분 미분 좀 배웠죠?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니네는 야구선수 이승엽 아저씨를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 홈런 타자였어. 삼성 라이온스. 이승엽 아저씨가 나오면 그냥 거의 맨날 홈런이에요. 이 홈런을 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 자, 어떻게 되냐면 이승엽 아저씨 방망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야.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야구공이 날라오더라는 거죠. 이쪽으로. 얘로 플러스 10m/s로. 얘는 한 200g 되니까 0.2kg이라고 합시다. 그래갖고 여기 가서 퉁 부딪혀갖고 튕겨져서 되튕겨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홈런볼이겠지. 얼마로 할까? 20m/s.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니네들한테 조심해야 될 거 저번에 했지만 얘가 플러스면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이 부호를 결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 방망이가 받는 충격량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아주 지금 잘 나온다. 이게 너무너무 잘 나와요. 똑같은 문제들이 이제 뭐야? 벽에 충돌했을 때 벽이 받는 충격량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다 똑같은 얘기야. 그죠? 전봇대에 갔다가 차를 갖다 들이받았어. 그 한문철 아저씨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지? 블랙박스. 그게 나오죠. 와, 그 변호사는 어떻게 그렇게 나이 되게 많아요. 며느리도 있어. 근데 그 한쪽 분야에 그렇게 갖고 유명세를 타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는 그 사람이 전문이잖아. 그렇죠. 되게 대단한 것 같아. 그 변호사 그 법률 쪽도 다 자기 분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 과학기술 발전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블랙박스를, 그래갖고 유명해진 분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다 들이받고 뭐 덤불 같은 데 들이받았을 때 좀 덜 다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안전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나온다. 이승엽 방맹이. 이거 갖다가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이 식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F하고 T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방법으로는 못 구한다는 얘기야. 충격량을 구할 수 없다고.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이건 뭐야? 운동량 변화량. 이 방법으로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MV 마이너스 MV의 제로잖아. 이거 갖고 계산하는 거잖아. 자, 어떻게 돼? 이 MV가 이게 나중이거든. 이 V 제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호 그대로 써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니까 0.2kg 곱하기 마이너스 20m/s 빼기 0.2kg 곱하기 얼마예요? 10m/s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보니까 얼마예요? 여기는 2, 4고 여기는 2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뉴턴 이렇게 돼. 여기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이너스는 자 충격량을 어떻게 받는 거야? 이쪽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한 거니까 얘가 받는 충격량은 이쪽 방향이란 뜻이에요. 크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날아오는 놈하고 되튕겨 나가는 놈이 합쳐지는 크기, 절대값이 합쳐지는 크기의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거야. 투수한테 공 주고 던지라고 하면 홈런 넘길 수가 없어. 타자한테 공을 주고 들고 치라 그러면 못 넘겨요. 근데 던진 걸 받아치면 넘어가. 이게 바로 충격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줘 놓고선 6뉴턴이라는 절대값의 크기를 구했잖아. 이게 충격량의 크기야. 이렇게 됐대. 그런데 이때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공이 야구 방망이에 충돌하는 충돌 시간이 0.002초라고 주어졌어. 0.02초라고 주어졌어.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야구 방망이의 충격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지. 그럼 다 나온 거야. 충격량의 크기를 얼마로 6뉴턴S로 구했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F 곱하기 델타 T 아니냐. 그럼 F 곱하기 얼마예요? 여기다가 0.02를 곱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F는 얼마 나오니? 300 맞냐? 300뉴턴이지. 6뉴턴S가 나오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충돌할 때 충격력도 나중에 이렇게 시간을 주면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충격량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충격량에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충격량 공식이 여기다 한번 써볼까?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거 다 씁시다. 델타 P 이렇게도 쓰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나 두시고요. 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얘때는 뉴턴 S죠. 근데 얘는 누구랑 같다 그랬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얘랑 똑같다 그랬죠? 어쨌든 같은 디멘전이다. 같은 단위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이 앞에 있는 F 곱하기 델타 T를 이용해갖고 첫 번째 우리는 뭘 한다? I가 일정할 때. I가 일정할 때. I가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충격력이 달라지더라.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여기서 누가 일정하다고? 얘가 일정하다고. 얘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면 같은 높이, 같은 계란 또는 같은 접시 이런 걸 주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랬을 때 충돌 시간이 만약에 길어지잖아? 그럼 충격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깨지더라.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게 어떤 거냐면, 본 적 있을 것이야. 이런 그림이다. 여기가 이제 충격력 F라는 Y축이고, 여기는 이제 X축을 시간.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는 0에서부터 T, 하나는 0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2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가 충돌 시간이 훨씬 길어. 2배 정도 길어진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 면적이 뭐라 그랬니? 이 면적, 적분값이라 그랬죠. 이 면적이 바로 뭐예요? 이게 충격량이야. 조심해야 되는 거,
충격량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해요? 운동량 변화량이기도 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의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2t잖아. 근데 얘는 얼마예요? 흰색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t잖아. 충돌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여기에 F가 차이가 나잖아. F가 차이가 나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F? 선생님이 깨라고 할게. 여기가 F 깨지는 기준점이야. 근데 이 흰색 그래프는 위로 넘어가 버렸잖아. 얘가 뭐예요?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다 떨어뜨렸을 때 계란이나 접시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왜? 이미 F깨를 넘어가 버린 거잖아.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F깨를 못 넘어가지. 얘는 노란색 그래프는 어디에다 했을 때? 푹신한 방석에 했을 때 안 깨지더라. 니네 잘 알잖아.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뭐죠? 에어백, 소방 매트,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 안전벨트 벨자가 이렇게 쓰는 건가? 어디로 쓰는 거니? 안전벨트는 뭐예요? 얘는 관성이다. 관성을 막아줘. 튕겨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에 비해서 에어백은 뭐라고요?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작게 해서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거의 한 90% 이상은 면적이 같아. 근데 가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면적을 다르게 줘. 그 문제 끝까지 읽어봐야 돼. 면적이 2배다, 2분의 3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이제 면적이 똑같다고 주긴 해요.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그래프로 나온다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우긴 하지만 이 면적을 이 함수꼴을 주지 않는 한은 이게 인테그랄 해갖고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면적을 준다고요. 5 뉴턴 S라고 이 면적을 줘요. 이 면적의 의미는 뭐라고요? 운동량 또는 뭐라고요? 충격량, 뭐 운동량 변화량이라 그랬죠. 얘가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요? F고 여기는 0에서 얼마 뭐 T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T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런데 이 충격량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델타 T.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 MV-MV 제로.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처음엔 정지했던 뭐 2kg짜리 물체가 여기 몇 초라 그럴까? 뭐 3초 후에 그래프와 같은 그림을 나타내더라. 충격량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정지니까 이게 0일 거 아니냐? 그러면 MV가 뭐란 얘기야? 5란 얘기요. 그러면 M이 얼마였어? 2kg에 나중 속도가 V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 뉴턴 S가 돼야 되는 거니까 V는 얼마가 되는 거니? 나중 속도 2.5 m/s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 뭐예요? 마지막에 3초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 니네 운동 에너지 공식 어떻게 되냐?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얼마야? 2.5의 제곱 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꿰고 있어야 돼. 이건 우리 첫 번째 I가 일정할 때. 두 번째 뭐겠어요? F가 일정할 때. 이거 우리는 수도 없이 했어. 뭐였죠? 블로우 파이프 기억나니? 빨대. 이렇게 어떻게 같은 힘으로 분다 그랬죠? 사람이 입으로 부는 힘은 거의 일정해. 그런데 여기다 이제 놓고 얘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만큼밖에 못 나가는데 이렇게 멀리 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권총보다는 장총이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포신이 긴 그런 대포가 멀리 나가더라. 포신이 긴 대포가 멀리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예요? 여기다 굳이 수식을 쓴다 그러면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곱을 점으로 표시합시다. 이건데 여기서 뭐가 일정한 거야? F가 일정한 거잖아.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즉 힘을 받는 시간이 많아지면 충격량이 커지니까 멀리 나가더라. 힘이 세지더라. 뺨 때릴 때 어떻게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올려 붙여서 때리라고. 그죠? 궤적을 크게 그리면서 때리면 그죠? 그만큼 충격량이 커지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우리 여학생들도 충분히 큰 충격량을 줄 수가 있더라는 거야. 궤적을 크게 그리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충격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풀면 돼.